특정되지 않도록 픽션을 섞어서 쓰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 나는 시골을 나와서 하치오지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여대를 다니며 동아리 활동은 하지 않고 아파트 근처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레스토랑은 시급 900엔이 조금 넘는 정도. 부모님에게서의 송금은 집 임대료 5만엔과 생활비 2만엔으로 도합 7만엔. 놀기 위한 돈은 내가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 하지만 학교에 갔다가 레스토랑에서 일해 버는 돈은 뻔해서 옷이나 가방, 구두를 사거나 술자리에 얼굴을 내밀다 보면 금방 떨어지고 만다. 단시간에 편하게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없을까 할 때 하치오지 역전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에게서 캬바쿠라의 구인 광고를 받았다. 나는 그리 예쁘지도 않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캬바쿠라 같은 데는 못 나갈 것 같았다. 거기다 알바라고는 해도 술 장사라는 건 마음속으로 저항감이 있었다. 하지만 캬바쿠라 구인 광고 맨 아랫부분에 말을 잘 못하는 분도 괜찮습니다 라는 카피 문구와 함께 QR코드와 URL이 게재되어 있었다. 집에 돌아가 PC로 접속한 그곳은 라이브 채팅 구인이었다. 라이브 채팅이라는 것은 여자가 웹카메라로 자기 모습을 찍으면서 그 영상을 사이트를 통해 고객들에게 생방하는 것. 영상 내용은 여자에 따라 제각각. 얼굴을 보이면서 수다를 떠는 여자도 있고 가리고 있는 애도 있다. 노출도가 높은 차림으로 출연하는 애도 있는 반면 평상복을 입은 애도 있다. 야한 대화를 나누거나 알몸이 되거나 하는 여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다. 사이트 자체는 18세 미만은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만 보이지 않는다면 다 벗어도 OK라는 룰이 있었다. 고객들은 거의 모두가 남자. 돈을 내고 포인트를 구입한 후 그 포인트에 따라 여자의 영상을 볼 수 있다. 그 금액의 몇 할인가가 여자에게 지불된다는 시스템. 나는 바로 등록했다. 카메라는 PC 내장형이라서 그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었다. 들킬 염려는 없다고 생각되어도 혹시나 해서 가발을 썼다. 영상 전송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고객이 들어왔다. 사람에 따라서는 벗어봐 같은 요청이 들어왔지만 그것에는 응하지 않고 계속 떠들기만 했다. 개 중에는 이야기를 나눌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즐겼다. 이상하게도 카메라 너머라면 말이 잘 나와서 나는 신분을 속이면서 서서히 포인트를 쌓아나갔다. 한 달을 했더니 포인트가 5만엔 정도가 쌓여 있었다. 강의가 끝나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가고부터는 라이브 채팅. 주 3일 정도 집에서 몇 시간 수다만으로 월 5만엔. 괜찮은 알바였다. 그게 고정 고객이 생겼기 때문. 내가 로그인하면 반드시 4명 정도가 채팅룸에 들어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대화가 목적, 이른바 느긋한 대화로 치유된다는 것이었다. 내가 시골 출신이라 촌스럽다느니 왜 멍하니만 있냐니 떠드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고정 고객들은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았다. 고정 고객은 거의 회사원이었다고 생각한다. 단지 한두 시간의 대화를 위해 몇천엔 분의 포인트를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문자 채팅을 할 때도 있고 라이브로 육성으로 얘기할 때도 있었으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상태의 오픈 채팅도 있기도 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상태의 비밀 채팅을 할 때도 있었다. 2달이나 하니 단골들과 엄청 친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신분을 속이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을 물어보면 조금은 솔직히 말하게 되었다. 여대생이고 20살이야. 알바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해. 니시 도쿄에 살고 있어. 같은. 그렇게 채팅 알바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였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친이 생겼다. 친구에게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 몇 번인가 같이 놀았고 알게 된 지 한 달 만에 고백을 받았다. 연인이 생기면 채팅을 그만두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로필란에 이번 월말에 그만둡니다. 라고 썼다. 그것을 본 고정 고객들이 작별의 말을 전하러 와주었다. 지금까지 즐거웠어. 이제 얘기를 못 나누니 쓸쓸하다. 라는 기분 좋은 말들을 해주었다. 채팅 종료 후에는 간이 메일 기능으로 메시지가 와서 계속 건강해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같은 응원의 말들이 와서 라이브 채팅을 통한 사이라고는 해도 마음이 슬퍼졌다. 그 다음날도 로그인했다. 로그인과 거의 동시에 입실에서 비밀 채팅을 걸어온 사람이 있었다. 단골인 가네코 씨였다. 가네코 씨는 비밀 채팅만 하면서 둘만의 라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 로그인 하자마자 방에 들어오다니 기다리고 있었던 건가 같은 태평스러운 생각을 했다. 응답 버튼을 클릭했더니 마도카짱 그만둔다고? 하며 인사도 없이 말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조금 대충 대답을 했더니 여러 가지? 그게 뭔데? 라며 조금 강하게 물어왔다. 학교나 알바나 뭐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히 말해봐. 알바가 늘어나서 그래.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밤에는 계속할 수 있잖아. 밤에는 공부해야 하니까. 미안. 매일 그렇게 공부해? 채팅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자격증 시험 공부도 있으니까. 토일은 낮에 로그인 못해? 토요일, 일요일은 면허학원에 나가고 싶어서. 가네코 씨는 굉장히 끈질겼다. 나는 거짓말을 섞어서 대답했지만 귀찮다는 기분이 더 컸다. 가네코 씨는 평소에는 좀 더 안정된 사람이라서 무슨 일인가 하는 당혹감도 있었다. 교습소? 어디? 하치오지 살지? 아스나로 자동차 학원? 뭐 그런 정도? 여기서 번 돈으로 면허를 딴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잖아! 갑자기 화를 냈다. 놀라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나한테 뜯어낸 돈으로 면허를 딴단 말이지? 에? 너한테 얼마나 썼는지 알아? 응? 네가 대화가 끊겼다.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끊었다. 킥 버튼이라는 강제 퇴출 기능을 사용했다. 라이브 채팅을 끊고 한동안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5분 정도 지나니 가네코 씨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까는 화내서 미안. 갑자기 정신이 나갔나 봐요. 그렇게 좋아하는 마도카짱이 채팅을 그만둔다는 것을 알고 동요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심한 말을 한 건 사과합니다. 미안했습니다. 제발 다시 통화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다. 놀라서 강퇴해버렸어요. 이쪽이 더 미안하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월말까지는 부정기적으로 로그인하니까 다시 시간이 맞으면 채팅하기로 해요. 그렇게 답장을 보내고 그날은 로그아웃했다. 다음날은 로그인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나서 알바 후에 로그인했다. 또 로그인과 동시에 가네코 씨가 입실해 왔다. 물론 비밀 채팅. 마도카짱
그저께는 미안했어. 입을 열자마자 가네코 씨는 사과해 왔다. 괜찮아. 이쪽은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대답했다. 그다지 신경도 안 썼는데. 하지만 마도카짱, 정말 그만두는 거야? 응, 그만두는 건 변함없어. 면허학원 파이팅이야. 고마워. 하치오지니까 프린스 에이트 드라이빙 스쿨? 아스나로 자동차 학원? 크라운 드라이빙 컬리지? 어딜까? 이 사람 나를 조사하는 건가? 라고 약간 질질 끌면서 대답을 망설이는데 여기서 마도카짱이 채팅을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네. 전에 월 5만엔 정도 번다고 가르쳐줬잖아. 5만엔 곱하기 6개월이면 30만엔이네. 마도카짱은 여자니까 오토 시험인가? 오토 교습으로 학생 코스가 있는 교습소에 30만엔으로 다닌다는 건 프린스 에이트 드라이빙 스쿨인가? 어때? 라고 말을 꺼냈다. 나는 머리가 띵했다. 분명 아주 전에 한 달에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물어봐서 대답했고 운전학원에 다닐 거라고 거짓말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알아보고 있을 줄은 몰랐다. 물어도 대답 안 할래. 아, 제대로 맞췄구나. 딱 맞았지? 글쎄, 미안. 오늘은 그만 나갈게. 맞췄으니까 도망간다? 맞지? 가네코 씨는 아직 떠들고 있었지만 나는 퇴실했다.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가네코 씨가 이젠 스토커 같은 종류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탈퇴는 월말 예정인데 앞당기려고 생각했다. 로그아웃 전에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가네코 씨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프린스 에이트 드라이빙 스쿨 평판 좋은 것 같아. 나도 가볼까나. 학교는 어디쯤이야? 어디 출신이야? 비밀 채팅으로 단둘이 되었을 때 평소에는 상냥하고 화제도 풍부하고 오픈 채팅보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비밀 채팅을 항상 걸어올 정도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방심해서 하치오지니 군마현이야 라니 대답을 해봤다. 물론 학교 이름이나 주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쩌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다. 남친에게 상담하고 싶었지만 비밀 채팅을 하던 것을 들키고 싶지는 않다. 다음 날부터 채팅에는 로그인하지 않게 되었다. 그날 밤은 무서웠어도 며칠 지나니 그것도 잊어버렸다. 남친과의 데이트에 들떠 있었으니. 그러나 월말에 통장을 정리했더니 라이브 채팅에서 월급이 입금되어 있어 그것으로 탈퇴하자고 생각이 됐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탈퇴를 하기 위해 로그인했다가 나는 굳어버렸다. 새로운 메시지 100건. 알림에는 그런 표시가 떠 있었다. 라이브 채팅 메시지는 최대 100건까지만 보존된다. 한도가 가득 찬 메시지는 모두 가네코 씨에게서였다. 마도카짱, 다음 로그인은 언제 할 거야? 마도카짱, 이제 곧 월말이야. 마도카짱, 오늘은 로그인 안 하려나? 마도카짱, 오늘은 운전면허 학원일까? 마도카짱, 로그인 예정이면 답장 줘. 마도카짱, 왜 그래? 마도카짱, 보고 있어? 마도카짱, 도망친 거야? 도망친 거냐고? 탈퇴 월말 아니었어? 로그인 안 해? 도망치는 거야? 도망치지 마. 도망친 거야?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놓칠 것 같아? 그런 메시지가
100건 계속되고 있었다. 무서워서 전부는 읽지 않았다. 서둘러 탈퇴 처리를 했다. 이 사람 위험하다. 도망친다니 무슨, 놓치지 않을 거라니 무슨 말인가?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었다. 가끔 뉴스에서 보는 치정살인 사건을 떠올렸다. 캬바쿠라에서 일하는 풍속녀에게 공을 들인 남자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버린다. 여자 쪽은 일이기 때문에 물론 연애 감정 같은 건 없다. 그 엇갈림이 유혈 사태를 일으킨다. 그게 나는 가네코 씨에게 돈을 쓰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의미 깊은 말은 일절하지도 않았고 가네코 씨를 착각하게 만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만인가? 가네코 씨는 나를 좋아했나? 혼란에 빠져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다. 의미 없는 건 알고 있지만 커튼을 닫고 문에 체인을 걸었다. 월말을 지나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다. 나도 안심하고 참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변이 일어났다. 학교 게시판 코너에 이런 공지가 붙었다. 주의! 스토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월 8일 3시경 당 학교의 학생이 운전면허 학원에서 돌아올 때 40,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끈질기게 말을 걸어왔던 사안이 발생. 학생 여러분은 충분히 경계하는 것과 동시에 방범 경보기를 철저히 휴대하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에는 도움을 요청하고 근처의 집으로 도움을 청하는 등 주의 바랍니다. 우리는 여대여서 방범의식이 높았다. 입학 시에는 전원에게 방범 경보기가 배포되고 스토커나 수상한 사람이 말을 걸면 학교에 보고하고 알림이 붙는다. 많을 때는 일주일에 5번 정도 있었던 것 같다. 평소에는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아도 이 벽보에는 운전면허 학원이라고 쓰여 있다. 채팅으로 난리가 났을 때와 그 이후로 100건의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나는 학생과로 달려들어가 벽보에 대해 물었다.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자 학생과의 직원은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서 뭔가 짚히는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전했더니 해당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주었다. 그 학생은 강의 중간에 학생과로 와준 다른 학부생이었다. 헤어스타일은 세미롱으로 내가 채팅 중에 쓰던 가발과 비슷했다. 여대생이야? 같은 학교 애 중에 이 학원에 다니는 애 없어? 이 학원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자기 같은 뒷모습에 머리 스타일 20살이니까 2학년일 거라 보는데. 그 여학생은 학원에서 역까지 가는 길을 계속 붙어오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끝없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확신했다. 남자는 가네코다. 분명 나를 찾고 있는 것이다. 아마 대학교 이름이 인쇄된 클러치백을 보고 말을 걸었던 것 같아. 이름은 모르지만 이 근처 여대에 다니고 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여학생이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어. 나는 가네코 씨에게 하치오지 주변의 여대에 다니고 있는 것, 실제 나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것 등을 밝혔다. 하치오지 주변 여대라면 결코 많지는 않다. 나이와 알바로 조합하고 짐작 가는 대로 물어본다면 언젠가는 내게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여학생에게는 그 사람이 찾는 게 나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라이브 채팅 일은 숨기고 SNS로 알게 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다음에 보인다면 도망치라는 말도 포함해서 전했다. 그날 강의는 빼먹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 짐을 싸고 집안의 문단속을 확인하고 남친을 불러 그의 집에서 묵게 되었다. 오토바이로 데리러 와줘서 너무 든든했다. 그의 집에서 대충 설명을 했다. 그는 잠자코 들어주기만 했다. 라이브 채팅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 없이 들어주었다. 앞으로 다시는 하지 말았으면 해서 나는 물론 끄덕였다. 그의 집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도 갔다. 일이 늦어지면 그가 데리러 와주었다. 역시나 남자가 있으면 든든하고 안심이 된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일단 내 아파트로 돌아갈 일이 생겼다. 그가 따라와 주었고 낮이라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다. 뭔가 이변이 일어나면 어쩌나 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쌓여있던 우편물을 수거하고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왔다. 또 일주일간 그의 집에서 지냈다. 학교도 알바도 그대로 다닐 수 있었고 트러블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네코 씨도 나를 찾는 것은 포기했나 생각이 들었다. 경계심도 옅어졌다. 일주일 후 점심쯤 다시 우편물을 가지러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나 혼자였다. 홀로 전철을 타고 역에서 내려서 걸어갔다. 집 앞 우편함에는 몇 통인가 편지가 와 있었다. 미용실 DM 같은 것들 뿐이었다. 그중 한 통만 수신인이 없는 갈색 봉투가 있었다. 가끔 아파트 관리인이 수신인 없는 봉투를 우편함에 넣는 일이 있어 분명 집주인에게서라고 생각하고 회수한 다음 계단을 올라 우리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려다 움찔했다. 집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벌레가 내는 작은 소리가 아니었다. 부시럭부시럭 뭔가를 뒤지는 듯한 소리. 복사키는 부모님과 남친에게만 건네줬다. 부모님이 온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고 남친은 그때 알바를 가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면서 뒤로 물러나 계단을 내려간 후 거기서 무조건 달렸다. 온 힘을 다해 역전의 파출소로 달려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순경이 둘 있었고 한쪽 아저씨가 무선으로 지원을 불렀다. 나는 파출소 안에서 기다리게 되었다. 1시간 정도 지나 경찰차가 와서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아파트 앞에는 경찰 몇 명이 있었고 차에서 내려 내게 이야기를 했다. 빈집털이었다. 베란다를 통해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 같다고 한다. 지원이 도착했을 때는 범인은 도망간 후로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엇을 도둑맞았는지 경찰 입회하에 확인하게 되었다. 지갑이나 통장은 남친네 집에 갖다 놓았다. 금부치 같은 것은 없을 터였다. 그러나 내 방에서 컴퓨터가 없어졌다. 옷장도 털려 있었다. 채팅 때 자주 입던 꽃무늬 원피스만 도둑맞았다. 틀림없이 가네코다. 타이밍이 나빴다면 빈집털이하고 마주칠 수도 있었어요. 경찰은 그렇게 말했다. 집을 들키고 말았다. 침입당한 것이다. 개인정보가 가득한 컴퓨터를 도둑맞았다. 옷도 빼앗겼다. 나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고 경찰이 순찰차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파출소에 가서 다시 사정을 설명했다.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었던 일부터 우리 학교 학생이 스토킹 당했던 일도 이야기했다.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열심히 설명했다. 경찰들은 처음에는 갸우뚱거렸는데 내 소름 끼쳐 하는 모습을 봤는지 믿어주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갔고 당분간은 본가에 돌아가는 것으로 했다.
남친의 아파트까지 알아내게 되면 폐를 끼치게 되니까 짐을 싸서 바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본가에 돌아가니 가족은 상냥하게 대해주었다. 모두 라이브 채팅은커녕 SNS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날로그한 분들이라서 빈집털이를 당한 것밖에는 말하지 않았다. 짐을 정리하다 보니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가 나왔다. 가네코가 우리 집에 침입한 날 우편함에서 회수한 것. 소동으로 인해 존재를 잊고 있었다. 안을 봤더니 프린터에서 출력한 A4 용지가 들어있었다. 마도카짱에게 마도카짱이 너무 사랑스러워 드디어 왔어. 한동안 짐을 비운 것 같으니 멋대로 실례하겠습니다. 다시 놀러 올게. 다음에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가네코가. 추신, 컴퓨터 좀 빌려가겠지만 돌려줄게. 안심해. 그 후 아파트는 내놨고 알바도 그만두었다. 학교는 반년간 휴학했다. 나중에 복학했으나 유급당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지만 가네코는 지금도 잡히지 않고 있다. 그 사건 이후로 혼자 사는 게 무서워져 어쩔 수가 없었다. 집을 비우는 것조차도 무섭다. 아무튼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졌다. 전화 넘어 남자 목소리도 무섭고 인터넷 채팅도 무섭다. 남친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무사히 졸업 및 취직을 할 수 있었던 건 다행. 긴 것에 비해 그다지 무섭지 않아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진정한 공포 체험이었습니다.